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구려의 전설, 광개토대왕의 비문에 숨겨진 일본과의 충돌 이야기를 파헤쳐 볼 건데요. 이 비문, 그냥 돌에 새긴 글자가 아니에요. 1600년 전 고구려의 패기와 동아시아를 뒤흔든 전쟁 드라마를 담은, 말하자면 고구려판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기록이죠. 내가 이 땅을 지킨다 라는 광개토대왕의 명대사까지는 아니지만 이 비문에는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편하게 앉아서 팝콘 꺼내시고 우리 같이 시간 여행 떠나볼까요? 여러분, 광개토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고구려의 19대 왕,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분이에요. 391년부터 413년까지 고구려를 이끌면서 동아시아를 호령한, 말 그대로 고구려의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죠. 비유하자면 망해가던 회사를 맡아서 아시아 1등 기업으로 키워낸 초특급 CEO 같은 왕이었어요. 이분의 별명은 영락대왕, 그러니까 영원히 즐거운 왕이라는 뜻인데, 이 별명만 봐도 얼마나 멋진 분인지 감이 오시죠?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어마어마해요. 백제, 신라, 외일본, 그리고 북쪽의 말갈과 거란까지 주변 모든 세력을 상대로 싸워서 고구려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서울에서 평양, 중국 만주, 심지어 러시아 연해주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고구려가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를 합친 메가 기업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개토대왕은 그 기업의 창업자이자 전설적인 리더였던 거죠. 이렇게 대단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아들인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게 바로 광개토대왕릉비입니다. 이 비석은 지금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있는데요. 높이가 6.39m, 무게는 무려 37톤이에요. 이 정도면 고구려판 자유의 여신상이나 에펠탑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죠. 이 비석에 새겨진 글자는 총 1775자, 한자로 빼곡히 쓰여 있어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고구려의 역사,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 그리고 왕릉을 관리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 비문은 고구려가 후세에 남긴 인스타 피드 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 하면서 자랑하는 게시물인 셈이죠. 근데 이 비문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신묘년 391년 기사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일본과의 충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동아시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핵폭탄급 논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비문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신묘년에 왜가 쳐들어왔는데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서 왜를 박살냈다. 그리고 백제는 왜와 손잡고 신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고구려가 이를 막아줬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학자들이 수십 년째 키보드 배틀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구려가 일본을 쳤나, 일본이 한반도를 쳤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건 마치 고구려판 다빈치 코드를 푸는 것 같은 미스터리예요. 진실은 저 너머에, 이런 느낌이랄까? 자, 여기서 잠깐 이 비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4, 5세기 동아시아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블랙박스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알려면 이런 비문 같은 1차 사료가 거의 유일한 단서예요. 이 비문은 고구려 사람들이 직접 새긴 기록이라 마치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것처럼 생생한 정보를 주죠. 게다가 이 비문은 한자로 쓰여 있어서 한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1600년 전 광개토대왕의 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내 땅, 내가 지킨다. 이런 분위기가 물씬 나는 거죠. 이 비문의 또 다른 매력은 그 스케일이에요. 이 비석은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고구려의 자존심과 힘을 상징하는 거대한 유물이거든요. 당시 고구려는 비석을 세우는데 엄청난 인력과 기술을 쏟아부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나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듯이 고구려가 우린 이 정도야 하면서 만든 메가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비석을 보면서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광개토대왕을 우러러봤는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문, 좀 드라마틱한 사연도 있어요. 1875년에 이 비석이 처음 발견됐을 때 중국 지안시의 한 농부가 이거 그냥 큰 돌 아니야? 하면서 밭에 방치해뒀대요. 그러다 일본 학자들이 이 비문을 발견하고 1888년에 세상에 공개하면서 난리가 났죠. 왜냐? 이 비문이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불씨를 당겼거든요.
일본 학자들은 이 비문을 보고 오, 이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증거야 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한국 학자들은 아니, 그건 터무니없어. 고구려가 왜를 박살낸 거야 하면서 반박했죠. 이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게 바로 고구려판 게임 오브 스론즈 같은 느낌이에요. 누가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긴장감이 있죠. 이 비문을 둘러싼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는 비문의 일부 글자가 훼손돼서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1902년쯤 일본인들이 비문을 보존하려고 석회를 발랐는데 이게 오히려 글자를 망가뜨렸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건 마치 고대 문서를 복사하다가 잉크를 쏟아서 이게 1이야 7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문을 두고 고구려판 셜록 홈즈가 되어서 단서를 찾고 있는 중이죠. 이 글자는 뭐지? 이 문장은 무슨 뜻이지?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비문이 왜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광개토대 왕릉비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한국의 뿌리를 보여주는 유물이거든요. 이 비문을 통해 우리는 1600년 전 조상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멋진 나라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 비문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가문의 족보 같은 거예요. 우린 이런 대단한 일을 했어 하면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문을 알면 역사책 몇 권을 읽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고구려의 패기를 느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광개토대왕과 비문에 대한 기본기를 잡았으니 본격적으로 신묘년 일본과의 충돌 이야기를 파헤쳐 볼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비문이 핵심 신묘년 기사가 어떤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과 일본이 이걸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계속해서 달려봅시다. 신묘년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신묘년은 391년,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왕이 된 첫 해예요. 이 시기는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르던 때죠. 비유하자면 고구려는 마블보다 큰 넷플릭스 같은 존재로 주변 나라들이 다 쳐다보는 슈퍼파워였어요. 광개토대 왕릉비에는 이 신묘년에 있었던 사건이 짧지만 강렬하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구려와 외일본의 충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록이 4세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단서거든요. 이 비문은 마치 고구려의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직구로 보여줄게. 비문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신묘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쳐들어왔다. 그래서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 외를 박살냈다. 그리고 백제는 외와 손잡고 신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고구려가 신라를 구해줬다. 이 문장을 읽으면 광개토대왕이 외라는 불청객을 혼내주고 신라라는 동생을 보호한 고구려판 캡틴 아메리카 같은 모습이 떠오르죠. 근데 문제는 이 문장이 간단해 보이지만 해석이 하나도 안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두고 한국, 일본, 중국 학자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같은 영화를 보고 이건 액션이야, 아니 로맨스야, 스릴러야 하며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해석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한국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391년에 외일본과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부, 아마도 황해도나 대방 지역에 쳐들어왔다. 광개토대왕은 이 녀석들 뭐야? 하며 군대 5만 명을 소집해서 외를 완전히 격파했다. 심지어 외와 손잡은 백제의 성까지 점령했다. 그리고 신라는 외와 백제의 공격을 받을 뻔했지만 고구려가 구해줬다. 이 해석은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어벤져스 리더로 약한 신라를 보호하고 외를 물리친 영웅담이에요. 이게 드라마로 나온다면 제목은 광개토 바다의 패자 정도? 명대사는 내 구역에서 나대지마, 이런 느낌이 딱이죠. 한국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비문이 고구려의 패기와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예요. 반면 일본 학자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요. 1888년 이 비문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신묘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쳐서 자기들 신민, 그러니까 속국으로 만들었다. 고구려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다. 이 해석은 일본이 4세기부터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로 쓰였죠. 이게 드라마라면 외의 대제국 한반도 장악 같은 제목일 거예요. 명대사는 한반도는 우리 손아귀에, 이런 느낌? 근데 이 해석은 한국 학자들에게 그건 좀 터무니없어 라며 까이고 있죠. 왜냐? 비문의 문맥을 보면 고구려가 주도적으로 싸운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게다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당시엔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마치 고등학생이 프로 복서한테 나 이겼어 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중국 학자들과 일부 중립적인 학자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요. 왜가 쳐들어온 건 맞는데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갔는지 아니면 한반도 안에서 싸웠는지는 불분명하다. 백제와 신라가 왜와 연합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해석은 좀 애매모호한데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에서 누가 골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구려가 이겼다. 이런 느낌이에요. 드라마 제목은 신묘년 미스터리 진실은 어디에? 명대사는 모든 건 비문 속에 있다. 정도로 갈까요? 이 해석은 논쟁을 피하려는 중립적인 시각이지만 그래도 고구려의 활약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한국 학계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죠. 왜 이렇게 해석이 갈릴까?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거지? 이유는 간단하지만 복잡해요. 첫째, 비문의 한자가 일부 훼손돼서 읽기 어렵거든요. 특히 도해파라는 구절이 핵심인데 이게 바다를 건너가 깨부쉈다인지 바다를 건너와 깨졌다인지 애매해요. 이건 마치 친구가 보낸 카톡에서 나 오늘 1등 했어 라는 문장이 1이 7로 보이는 바람에 7등 했어? 라고 오해하는 것과 비슷해요. 둘째, 당시 기록은 문법이 지금과 달라서 해석이 까다롭죠. 셋째, 1902년쯤 일본인들이 비문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선명하게 하려다 일부 글자를 망가뜨렸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건 고대 문서를 복사하다가 커피를 쏟아서 이게 뭐라고 썼지?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다툼이 아니에요. 이 비문의 해석은 한일 관계의 뿌리와도 연결돼 있거든요.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은 식민지 시절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어요. 반면 한국 학자들은 이 비문을 통해 고구려가 왜를 물리친 게 분명해 하며 역사적 자부심을 지키려 하죠. 이건 마치 고구려판 셜록 홈즈가 되어 단서를 하나씩 맞추는 과정이에요. 이 비문이 진짜로 뭐라고 말하는 걸까? 신묘년 기사, 어떤 그림이었을까? 자,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게요. 391년 신묘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림을 그려보죠. 당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각축전을 벌이는 고대판, 배틀그라운드 같은 상황이었어요. 왜 일본은 지금의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마토 정권으로 아직 통일된 국가라기보다는 여러 부족 연합체였죠. 이 왜가 배를 타고 한반도 남부, 아마도 황해도 근처 대방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비유하자면 왜는 바다 건너온 해적단 같은 존재였고 고구려는 한반도의 보안관이었던 셈이죠. 광개토대왕은 왜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녀석들 간덩이가 부었네 하며 군대를 소집했을 거예요. 비문에 따르면 고구려는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동원해 왜를 격파하고 백제의 성 여러 개도 점령했죠. 이건 마치 광개토대왕 워리어 오브 고구려라는 액션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 같아요. 광개토대왕이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며 여긴 내 구역이야 하고 외치는 장면 상상이 되시죠? 왜는 고구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잘못 왔네 하며 꼬리를 말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왜가 왜 한반도까지 왔냐는 거예요. 당시 왜는 백제와 활발히 교역했어요. 백제가 형님, 우리 같이 신라 좀 털까요? 하면서 왜를 끌어들였을 수도 있죠. 왜 입장에서는 철, 무기, 쌀 같은 자원을 얻으려고 백제와 손잡고 한반도에 왔을 거예요.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철저한 응징에 다음부턴 안 올게요 하고 물러났을 거예요. 이게 신묘년 충돌의 큰 그림이에요. 이 미스터리의 매력, 신묘년 기사는 그냥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고구려의 패기, 한일 관계의 시작, 그리고 역사 해석의 미스터리를 한꺼번에 담고 있죠. 이 비문을 읽는 건 마치 1600년 전 광개토대왕이 보낸 편지를 여는 기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싸웠다 라고 자랑하는 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게다가 이 논쟁은 학자들뿐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재밌는 퍼즐을 던져줘요. 너라면 이 비문을 어떻게 해석할래? 하는 질문인 거죠. 자, 여러분, 신묘년 기사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봤는데 어땠나요? 이 비문은 단순한 돌글씨가 아니라 고구려와 왜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학문적 드라마를 담고 있죠. 다음 챕터에서는 이 신묘년 충돌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당시 한반도와 일본의 상황을
더 깊이 상상해 볼게요. 광개토대왕이 왜를 어떻게 혼내줬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시간여행 함께 달려봅시다. 신묘년 충돌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궁금하셨을 거예요. 광개토대왕릉비에 적힌 기록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거든요. 비문에 따르면 391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쳐들어왔고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 왜를 박살냈다고 해요. 게다가 백제가 왜와 손잡고 신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고구려가 신라를 구해줬다는 내용도 있죠. 이건 마치 고구려가 한반도의 슈퍼맨이 되어 악당을 물리치고 정의를 지킨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현장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날의 장면을 하나씩 그려보면서 상상해 볼게요. 당시의 한반도와 일본, 어떤 세상이었을까? 먼저 391년의 한반도와 일본 상황을 좀 알아볼게요. 그때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각자 영역을 다투는 고대판 서바이벌 게임 같은 곳이었어요. 고구려는 북쪽에서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었고 광개토대왕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벌써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죠. 비유하자면 고구려는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리더로 다른 나라들이 다 주목하는 존재였어요. 반면 일본은 지금의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마토 정권이었는데 아직 통일된 나라라기보다는 여러 부족이 뭉친 연합 해적단 같은 느낌이었죠. 이 왜가 배를 타고 한반도 남부, 아마도 황해도 근처 대방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왜가 왜 왔을까 궁금하시죠? 당시 왜는 백제와 교역을 많이 했어요. 백제는 철이나 쌀 같은 자원을 일본에 보내고 그 대가로 무기나 기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백제가 형님, 우리 같이 신라 좀 털까? 하면서 왜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크죠. 이건 마치 동네 친구들이 우리 같이 게임 보스 잡자 하면서 팀을 짜는 것과 비슷해요. 왜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불을 노린 셈이었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건 한반도에 보안관 광개토대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광개토대왕의 반격, 어떻게 시작됐을까? 광개토대왕은 왜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녀석들 간덩이가 부었네 하며 바로 행동에 나섰을 거예요. 비문에 따르면 그는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왜를 상대로 싸웠다고 해요. 5만 명이라니 이건 마치 고구려판 아바타 물의 길에 나오는 나비족 군대가 전투에 나서는 장면 같아요. 광개토대왕은 말 위에서 적을 향해 칼을 들이밀며 여긴 내 구역이야 하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이 장면이 드라마로 나온다면 제목은 광개토 전쟁의 신 명대사는 내 땅에서 나대지 마로 가는 거죠. 전투는 아마 해안가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왜가 배로 상륙하려던 순간 고구려 군대가 기습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문에 도해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다를 건너가 깨부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면 광개토대왕이 직접 바다를 건너 왜를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고구려판 다이아드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적진에 뛰어드는 장면이에요. 상상해보세요. 파도 소리와 함성 속에서 광개토대왕이 선두에 서서 왜의 배를 무찌르는 모습. 이 전투는 짧았지만 강렬했겠죠. 왜는 고구려의 압도적인 힘에 잘못 건드렸네 하며 퇴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백제와 신라의 역할이에요. 비문에 따르면 백제가 왜와 손잡고 신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고구려가 이를 막았다고 해요. 백제는 왜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약화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마치 동네 싸움에서 한 명이 외부 조력자를 불러오는 상황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저기 저 친구 좀 데려와. 이런 느낌이죠. 신라는 이때 꽤 위기에 처했는데 고구려가 동생 지켜야지 하며 나서줬어요. 이건 고구려판 가족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형이 여기 있다 라는 광개토대왕의 명대사가 어울릴 법하죠. 근데 백제는 왜 광개토대왕을 적으로 돌렸을까요?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영토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고구려가 강해지자 백제가 이러다 나만 손해 하며 왜와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크죠. 이건 마치 회사 경쟁에서 한쪽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전략과 비슷해요. 하지만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성까지 점령하며 너희도 혼날 차례야 하고 경고를 날렸을 거예요. 비문에 따르면 이 전투로 백제의 여러 성이 고구려 손에 넘어갔죠. 이건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를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몰라요. 이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왜를 물리치고 신라를 구한 뒤 백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어요. 이건 고구려가 동아시아에서 최강자로 자리 잡은 계기였죠. 비유하자면
광개토대왕은 이 전투로 한반도의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셈이에요. 왜는 한동안 한반도에 오지 못했을 거고 백제는 고구려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예요. 신라는 고구려에게 큰 빚을 졌으니 이후 양국 관계가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전투 현장을 상상해보면 피곤한 병사들이 해안가에 앉아서 이겼다 하고 환호하는 장면이 떠오르죠. 광개토대왕은 군대를 독려하며 다들 수고했어 하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고구려의 자부심과 영토 확장의 발판이 됐어요. 드라마로 만들면 광개토 승리의 서곡 같은 제목이 어울릴 거예요. 명대사는 이 땅은 영원히 우리 거야 로 가는 거죠. 역사 정사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으니 야사민간 전승도 살짝 들여다볼게요. 야사에서는 광개토대왕이 거의 신화 속 영웅처럼 그려져요.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에선 광개토대왕이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왜군 수천 명을 베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건 좀 과장이지만 백성들이 광개토대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는 고구려판 토르 같은 존재였던 셈이에요. 나의 망치로 적을 무찌른다. 이런 느낌의 명대사가 떠돌았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는 광개토대왕이 전투 전에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신들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며 제사를 지냈다는 전승이 있어요. 이건 지브리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자연과 신의 조화를 떠오르게 하죠. 전투 후 백성들이 광개토대왕을 맞이하며 꽃을 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이 장면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따뜻한 마무리처럼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이 충돌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광개토대왕은 이 승리로 고구려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고 한반도 남부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었죠. 왜는 한동안 한반도에 발을 붙이지 못했고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경계를 더 키웠을 거예요. 신라는 고구려와의 동맹을 강화하며 살아남았죠. 이 전투는 고구려의 황금기를 여는 첫걸음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부심을 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신묘년 충돌의 현장을 함께 상상해봤는데 어땠나요? 광개토대왕의 용기와 전략이 그대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전투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기대해주세요. 시간여행 계속 함께해요. 광개토대왕이 왜일본과 백제를 상대로 치열하게 싸웠던 신묘년 391년 전투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봤는데요. 이제 이 멋진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이 이야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라는 주제로 광개토대 왕릉비가 한국인의 자부심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자세히 풀어볼 거예요. 이건 마치 고구려판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같은 이야기로 과거의 영광이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죠. 이 땅은 우리의 미래야 라는 명대사가 어울릴 만큼 가슴 벅찬 순간이에요. 자,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함께 미래를 향한 여행 떠나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광개토대왕과 신묘년 충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개토대 왕릉비는 1600년 전 고구려의 패기와 용기를 오늘날 한국에 전해주는 시간 여행편지 같은 존재예요. 이 비문은 그냥 돌에 새긴 글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뿌리와 자존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영감을 주는 보물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이 비문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가문이 보물 상자예요. 상자를 열어보면 자부심, 용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가 가득 차 있죠. 자, 이 이야기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광개토대왕의 이야기가 한국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부심이에요. 391년 광개토대왕이 왜를 물리치고 신라를 구하며 한반도를 지켰다는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대단했구나 라는 감동을 주죠. 이 비문은 고구려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나라였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비유하자면 이 비문은 고구려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주인공 광개토대왕의 히어로 스토리예요. 어벤져스 모여라 대신 고구려 전사 일어나라 라는 명대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떠오르죠. 이 자부심은 한국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고구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대조영, 태왕사신기 같은 드라마가 고구려의 웅장한 이야기를 다루며 많은 사랑을 받은 것도 이런 자부심 덕분이죠.
이 이야기들은 마치 고구려판 오스카 수상작 같은 느낌이에요. 최고의 역사 드라마상은 고구려에게, 이런 분위기랄까요? 이 자부심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힘이 돼요. 2025년 지금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BTS이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개토대왕의 승리는 그 자존감의 뿌리 중 하나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죠. 이건 마치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순간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다음으로 이 이야기는 한일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신묘년 기사 논쟁에서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은 식민지 시절 한국에 큰 상처를 남겼죠. 일본은 이 비문을 보고 우리가 한반도를 지배했어 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학자들은 아니야, 고구려가 왜를 물리친 거야 라며 반박했어요. 이 비문은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고구려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에요. 진실을 찾아라 하며 과거의 기록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죠. 2025년 현재 한일 관계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예요. 역사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비문은 한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돼요. 일본 학자들이 비문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은 이 유물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릉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요. 이건 마치 고구려의 유산을 NFT로 만들어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같아요. 이건 우리 역사야 하고 당당히 선언하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역사적 자존감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어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비문은 과거의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를 바로잡고 미래를 함께 열자 라는 메시지가 필요할 때죠. 이건 마치 한일 역사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에요.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문화 콘텐츠의 보물창고예요. 이미 드라마와 영화로 많이 다뤄졌지만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 신묘년 충돌을 킹덤 스타일의 좀비 전쟁으로 재해석한다면 고구려 전사들이 좀비 왜군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아니면 어쌔신 크리드처럼 고구려 전사를 조종하는 게임을 만든다면 플레이어가 광개토대왕이 되어 왜군을 물리치는 장면 정말 멋질 거예요. 이 비문은 K 콘텐츠의 새로운 히트작을 만들어낼 소재가 될 거예요. 2025년의 기술 트렌드를 보면 VR과 AR을 활용한 콘텐츠도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지안시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를 중심으로 VR 체험관을 만든다면 관광객들이 VR 헤드셋을 쓰고 391년 전투 현장을 체험하며 내가 광개토다 하며 왜군을 무찌르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마치 디즈니랜드의 고구려 버전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광개토 어드벤처 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걸면 딱 좋겠죠. 명대사는 모험을 떠나라 로 가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는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역사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지안시로 몰려와서 고구려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미래 기술과 역사, 새로운 가능성,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보면 이 비문은 디지털 기술과 만나 더 큰 가치를 낼 거예요. 2025년 현재 AI와 VR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비문이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거나 4세기 고구려 전쟁터를 재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I로 비문에 깨진 한자를 분석해서 원래 글자를 복원한다면 이건 마치 고구려판 셜록 홈즈가 되어 미스터리를 푸는 작업이에요. 이 글자가 뭐였더라 하며 퍼즐을 맞추는 거죠. VR 기술로는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서 신묘년 전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교실에서 VR 헤드셋을 쓰고 광개토대왕의 군대와 함께 왜군을 물리치는 체험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와, 내가 고구려 전사야 하며 아이들이 신나게 배울 거예요. 이건 고구려를 메타버스에 불러오는 것과 같아요. 가상 공간에서 역사 속으로 라는 슬로건이 딱 어울리죠. 2030년쯤엔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즐길지도 몰라요. 이건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융합이에요. 이 비문은 한중일 역사 논쟁의 중심에 계속 있을 거예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임나일본 부설 때문에 학술적 공방은 앞으로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요.
2025년 현재 한국은 이 비문을 통해 고구려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를 들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고구려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이건 마치 고구려의 유산을 세계 무대에 올리는 퍼포먼스예요. 이건 한국의 역사야 하고 당당히 외치는 거죠. 미래에는 이런 논쟁이 더 국제적인 무대로 확장될 거예요. 2030년쯤엔 한중일 학자들이 모여서 비문이 해석을 두고 글로벌 학회를 열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고구려의 독립성과 독창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거예요. 이건 고구려판 국제올림픽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지키자 라는 명대사가 울려 퍼질 거예요. 이런 노력은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2025년의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의 용기와 전략은 오늘날에도 큰 영감을 주죠. 예를 들어 광개토대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요. 이건 2025년의 경제적 도전이나 국제적 경쟁에서 힌트를 주는 이야기예요. 비유하자면 광개토대왕은 한국판 모티베이터 같은 존재예요. 자, 일어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자 라는 명대사가 들리는 것 같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줄 거예요. 2025년의 Z세대와 알파세대는 기술과 문화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창의성과 용기를 발휘해 세계를 이끌라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K 콘텐츠를 만드는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광개토대왕을 소재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면 이건 광개토 미래의 전사 같은 드라마가 될 수도 있어요. 명대사는 과거에서 미래를 열자로 가는 거죠. 이런 콘텐츠는 젊은 세대에게 역사적 자부심과 창의력을 동시에 심어줄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환경과 조화에 대한 메시지도 줘요. 당시 고구려는 자연을 활용한 전술로 유명했어요. 예를 들어 산악지형을 이용해 적을 물리치거나 강을 방어선으로 삼는 전략을 썼을 거예요. 이건 지브리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떠오르게 하죠. 2025년의 한국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잖아요. 광개토대왕의 지혜를 빌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과거의 지혜로 미래를 지켜요 라는 메시지가 새롭게 다가오죠. 예를 들어 지안시의 광개토대왕릉비 주변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구려의 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건 고구려판 그린 뉴딜 같은 프로젝트예요. 관광객들이 자연 속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배우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노력은 2030년, 2040년의 한국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미래를 향한 꿈과 상상. 마지막으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상상해 볼게요. 2035년에 광개토대왕릉비를 소재로 한 대규모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개토 불멸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고구려 전사가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휩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2040년에 VR 테마파크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VR로 광개토대왕의 전투를 체험하며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건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상징하는 멋진 순간이죠. 또한 이 비문은 한국의 기술과 창의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2050년쯤엔 AI와 홀로그램 기술로 광개토대왕이 전 세계 박물관에 나타나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하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건 고구려판 아바타 같은 기술 혁신이에요. 과거와 미래가 만났다 라는 명대사가 어울리겠죠. 이런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광개토대왕릉비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과 미래를 담은 유산이에요. 이 비문은 1600년 전 고구려의 용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존재죠. 비유하자면 이 비문은 고구려판 북극성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광개토대왕의 이야기가 한국에 미친 영향과 미래를 함께 탐구해봤는데 어땠나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감동적인 시간 여행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멋진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소감을 나눌 시간이죠. 시간 여행의 대단원 기대해주세요. 이 시간 여행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2025년 5월 16일 오후 15시 17분 금요일의 이 순간에 1600년 전 신묘년 391년으로 날아가 광개토대왕과 함께했어요.
외일본화의 충돌, 백제와 신라의 이야기는 물론 이 비문이 한국에 준 자부심과 미래의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파헤쳤죠. 이 여정은 마치 고구려판 반지의 제왕 같은 대서사시였어요. 여정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라는 명대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멋진 모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 시간 여행이 여러분에게 준 감동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광개토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반도를 지키고 신라를 구하며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강자로 만든 역사 속 슈퍼히어로였죠. 비문에 적힌 그의 승리는 마치 마블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은 장면이에요. 악당을 물리치고 정의를 지켜 라는 명대사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용기와 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비유하자면 이 비문은 우리에게 보낸 조상의 편지예요. 너희도 멋진 미래를 만들어라 라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뭘까요? 혹시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외를 물리치는 장면이었나요? 아니면 백제와 신라의 뒤엉킨 이야기에 와 진짜 드라마네 하고 놀랐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VR 체험이나 K 콘텐츠로 이어질 상상이 설레었던 때였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순간은 우리 역사 속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재미를 줬어요. 이건 마치 보물 사냥 게임을 하는 기분이었죠. 다음 보물은 어디일까? 하며 신나게 탐험한 셈이에요. 이 비문이 한국에 준 자부심도 이 여정의 큰 수확이에요. 광개토대왕의 승리는 한국인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뿌리예요. 2025년 지금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BTS나 블랙핑크의 성공 뒤에는 이런 역사적 자존감이 있어요. 이 자부심은 마치 한국판 에너지 드링크예요. 자, 힘내보자 하며 우리를 북돋아주는 거죠. 드라마로 만들면 광개토 자부심의 시작 같은 제목이 어울릴 거예요. 명대사는 우리의 뿌리는 강하다 로 가는 거죠. 이 자부심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요. 2025년의 G세대와 알파세대는 기술과 문화를 주도하고 있죠. 이들에게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너희도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다 는 도전이 돼요. 예를 들어 VR로 고구려 전투를 체험하거나 게임과 영화를 만들어 세계에 알리는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이건 고구려판 스타트업 혁신이에요. 내가 다음 광개토가 될 거야 하는 꿈을 키워주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면 이 비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앞서 이야기한 VR 테마파크나 할리우드 영화 같은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2030년, 2040년이 되면 이런 기술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 여정은 여러분이 그 미래를 만드는데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 비문은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 도면이에요. 여러분이 그 도면을 보고 멋진 건물을 짓는 거죠. 여러분의 역할은 크고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에게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역사가 더 널리 퍼질 거예요. 예를 들어 SNS에 오늘 광개토대왕 이야기를 배웠어요 하고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고구려판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좋아요와 공유가 쌓이면서 우리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가끔씩 다시 떠올리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이 여정이 남긴 또 다른 메시지는 자연과의 조화예요. 광개토대왕은 자연을 활용한 전략으로 승리를 이뤘어요. 2025년의 한국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마주하고 있죠. 이 비문은 과거의 지혜로 미래를 지켜요 라는 메시지를 줘요. 지안시의 광개토대왕 능비 주변을 친환경 관광지로 만들면 어떨까요?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역사를 보존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건 고구려판 그린 뉴딜이에요. 관광객들이 자연 속에서 고구려를 배우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메시지는 지브리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자연과 인간의 결합을 떠오르게 해요. 예를 들어 이웃집 토토로의 따뜻한 숲처럼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작은 실천, 예를 들어 재활용이나 나무 심기를 한다면 그게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이건 광개토대왕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는 멋진 방법이에요. 이제 이 시간 여행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한 순간을 되돌아볼게요. 2025년 5월 16일 오후 15시 17분 우리는 광개토대왕과 함께 웃고 놀라고 감동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의 용기와 지혜를 느끼고 미래를 상상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이었죠. 비유하자면
이 여정은 고구려판 피크닉이었어요. 맛있는 음식 역사 이야기를 먹고 멋진 풍경 자부심을 보며 함께 행복한 기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가끔씩 광개토대왕 대단했지 하며 미소 짓는다면 이 채널의 목표는 이미 이뤘다고 생각할게요.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엔 또 다른 멋진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할 거예요. 삼국사기의 신비 아니면 하멜표류기의 모험,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기다릴게요. 이건 시간 여행 시즌 2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명대사는 다시 만나요. 역사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간 여행이 끝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여정은 제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광개토대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기를 바라요. 그 불씨가 자라서 자부심, 창의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이 비문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비유하자면 이 비문은 고구려의 심장이에요. 뛰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면 더 힘이 날 거예요. 다음 여행은 언제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같은 의견도 기다릴게요. 이 여정은 여러분 덕분에 더욱 빛났어요. 자, 그럼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고구려의 영광, 여러분과 함께 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멋진 하루 되세요.